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많이들 잠을 못 주무셨을 것 같습니다.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이 되면서 오늘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국민들의 선택은 윤석열 후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정권 교체 쪽에 방점을 찍은 것인데 최초의 영선 대통령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 시장 전반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매 시그널 오늘도 잡아드릴 테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일로 시장이 하루 쉬어가는 반면 글로벌 증시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과 종목들이 쏟아져 나온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원자재 안정 조짐에 안도하면서 기술, 소비 그리고 금융주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나스닥 중심으로 뉴욕 증시도 상승해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독일 8%, 프랑스 까크 지수 7% 급등하는 흐름 보여줬고 영국 시장도 3% 이상으로 상승 마감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서 특히나 살펴볼 것이 원자재와 관련된 부분, 특히 국제 유가가 급락을 해주면서 시장이 좀 안정되는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는데요. 브렌트 같은 경우 13%, WTI 12% 각각 폭락을 했습니다. 110달러 아래선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라서 많은 분들이 국제 유가 급락에 대한 영향도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더불어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오늘 함께 맞이합니다. 시장에 대해서 변동성이 커질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매매 시그널 잡기 어려우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매매 시그널 또 잡아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친화적인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이 좀 되면서 양지수 예상 체결 지수도 빨간불을 좀 켜내고 있는 모습인데 정확한 지수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같은 경우는 1.71% 상승 출발 예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667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1.31%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881포인트 선에 현재 상승 출발 예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시장 빨간불을 켜면서 예상 체결 지수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 좋은 흐름 계속해서 오늘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들도 소개를 좀 드려야겠죠. 이성홍 차장, 임상영, 임찬호 파트너 그리고 윤정식 부장과 함께합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 매매 시그널 잡아볼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은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서울경제TV 경제 채널 함께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소통 가능하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매매 시그널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투자자분들 바쁘게 움직이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시간을 활짝 열어주시는 오픈맨이시죠. 민경철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데 이번 주에는 진짜 하루에 상한가 한두 개는 기본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불기둥을 기원하면서 우리 매매 시그널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우리 앵커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전일자 이제 미국 종전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시장이었는데요. 자, 미국 증시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일봉상의 나스닥 지수 추세 하단에서 강하게 상승 반전 형의 그 캔들을 만들어낸 모습이고, 자, 실제로 지금 거의 모든 기술주들이 전방위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딱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만 전방위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 미국이 지금 러시아에 에너지 제재를 가했습니다. 에너지 규제를 가했어요. 그러면 러시아로부터 원유나 석탄이나 이런 에너지 관련된 그런 원자재들을 수입하지 못하니까 공급을 러시아가 못하게 되니까 오히려 국제유가가 더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물음표를 가지고 국제유가가 장중에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만, 자, 원유가 이제 한정된 자원이긴 한데 오펙에서 생산량을 늘리면 유가는 잡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린 바 있었는데, 자, 미국과 일부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원유를 수입 안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지금 오펙 국가들의 증산에 대한 명분을 높여주면서 이 증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제유가가 어떻게 됐다?
자, 갑자기 급락하면서 미국 증시 전방위적인 상승, 그리고 국제유가와 관련된 종목군들,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을 전방위적으로 같이 다이빙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실제로 국제유가가 정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130불까지 올라갔었는데 장중 저가 약 104불까지 고가에서 한 2, 3일 만에 마이너스 20% 이상 급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장중의 종가 110불로 마무리가 되면서 130불이었던 국제유가 150불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일각의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는 한정된 자원이긴 하나 오펙에서 생산량을 늘리면 유가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유가 안정화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 올라가면서 시총 1,000억에서 3,000억 사이에 있는 스몰캡 종목들이 테마주로 많이 올라갔죠. 자, 이런 종목인데 세브론뿐만 아니라 지금 엑슨모빌, 유가와 관련된 미국의 종목군들이 전방위적으로 크게 낙폭을 가져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관련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고요. 자, 지금 미국 증시 움직임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 바닥에서 4%, 애플 바닥에서 3%, AMD 바닥에서 5%, 엔비디아 바닥에서 7% 가까운 상승률을 만들어냈고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판의 주역, 아마존, 구글 전부 다 큰 폭의 상승을 이루어냈는데 딱 보시면 쉐브론과 엑슨모빌만 고가, 우리 유가 급락하면서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수혜주로 올라갔었던 에너지 관련주들이 이거래일 연속적으로 차익 실현 떨어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에너지 관련주들, 국제유가 상승, 천연가스, 도시가스 이런 종목군들 내가 폭등한 고점에 물량 가지고 있다면 오늘 시초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신규 확진자가 엊그제 33만 명을 지금 34만 명을 돌파했고요. 자,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33만 명 신규 확진자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신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코로나 확진돼도 자가격리하고 자가치료하고 하면서 약 먹는 게 전부라서 좀 생업에 좀 지장받기 싫으신 분들이나 좀 크리티컬하신 분들은 좀 참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자가치료하니까 PCR 검사 안 받고 그냥 참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무증상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그냥 심한 독감인 줄 알고 그냥 견디고 넘어가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고 좀 추적을 해보면 자, 공식적으로는 신규 확진자 지금 33만 명 더하면은 대략 한 550만 명인데 비공식적으로는 거의 1,000만 명에 다다를 것 같다라는 좀 개인적인 견해 추정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신규 확진자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인구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 공식적으로는 500만, 비공식적으로는 1,000만 그리고 이 수치가 증가해서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면 아직 항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아직 걸리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인구가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전파를 하려고 해도 이게 물리적으로 더 확산이 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 좀 큰 그림에서는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즉 코로나 신규 확진자의 정점을 찍고 나서 이게 하락 국면으로 접어드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 공포도 최고치지만 코로나의 출구가 좀 될 수 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들은 신규 확진자 최다 확진에 대한 이슈로 폭등할 때 치료제 관련주들이건 백신 관련주들이건 임상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슈 붙이면서 올라갈 때 이거를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청산, 분할 매도, 수익 실현, 행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어찌됐건 이제 3월 10일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릅니다. 근데 이제 전일자 미국 증시가 폭등해서 죄송합니다. 자, 우리 증시도 굉장히 불기둥을 세우면서 이제 출발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자, 일단은 보선 파워텍 우리가 매매 시그널을 다뤄서 상한가를 잡았던 종목이고 원자력 관련주들 오늘 한국전력 대선 끝나니까 전기세 인상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우리 기술 그리고 윤석열 관련주들 시초에 좀 갭상승 출발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제 하루 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화요일 기준으로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군들 세 종목 빠르게 좀 브리핑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세아 특수강입니다. 자, 지금
아직 국제유가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가격이 좀 잡혔는데 자, 이거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주요한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 나타났기 때문에 세아 특수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신풍제약 우선주 상한가만 한 3-4번 잡은 것 같습니다. 200% 거의 3배 시세를 늘어봤는데 자, 바이오니아도 과거 시세 반납한 바닥에서 대량의 매기가 유입이 되면서 직전에 박스 상단 돌파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코로나 관련주로 우리 시청자분들 바닥에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DB 종목입니다. 이제 1,400원 고가 대비 마이너스 45% 가까운 조정 받았고 바닥에서 이제 막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는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주요 매물을 물량 체크하고 소화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조금만 상승한다면 대시세 초입의 구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므로 관심 종목 추가해 두시고 매수에 유입되면서 유효한 매물 뚫어낸다? 그러면 이게 대시세 초입이니까 시청자분들 관심 종목 추가해 두시고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말권이고요. 목요일 불기둥 속에 모두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월 10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큰 폭으로 올라줬고 유럽 증시도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시장 이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 가운데 오늘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장 상황 브리핑해 주실 분 모셔야겠죠. 처음은 KTB투자증권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우리 시장도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바로 개장 상황 짚어주시죠. 네, 우선 출발 상황이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업종별로 본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업종이 지금 상승폭을 좀 크게 좀 갖고 가는 모습 나타내지고 있고, 우선 아시겠지만 대선이 끝나면서 이 어떤 그 공급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설 업종이 지금 4.25% 강한 상승세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업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중소형 건설사보다는 이 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 방향이 좀 확실하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 위주로 좀 수혜를 볼 것이라는 좀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GS건설이 6.19%, 현대건설 4.86%, 그리고 DLEH가 4.28%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중소형 건설사, 계룡건설도 3.52%, 해원건설도 3.43%, 그리고 신세계 건설도 3.29%의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계업종 같은 경우도 역시 내수 부양에 대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 한신기계가 7.61%,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지금 2.73%의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두산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사명으로 바꾼다는 얘기도 나와주고 있고, 최근에 원전 관련주로서 이 탈원전에 대한 부분이 백지화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탈원전에 대한 백지화에 대한 부분도 이 윤석열 당선자의 어떤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원전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번 주 초에 이어서 오늘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두산중은 6.73%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한원시스템 2.31%, 그리고 조선선제도 2.26%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기가스 업종도 상승세를 그나마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한국전력이 3.83%의 강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역시 수혜주도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한국전력도 오늘 좀 반등세를 오랜만에 좀 갖고 가는 것도 좀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 업종도 2.1%의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현제약이 지금 3.13%, 그리고 JW 중의제약이 4.1%, SK 바이오사이언스가 3.09%의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업종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 대부분의 업종이 좀 상승세를 좀 크게 갖고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업종 중에서도
이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3.35%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지금 현재 이 특히 게임 업종이죠. 이 게임 업종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컴투스가 5.5%, 대구시스터가 5.17%, 이 네오이즈 홀딩스가 지금 현재 4.71%의 강한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그 가산자산 같은 경우에도 이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수혜주로 지금 평가를 많이 좀 받고 있는 상태고, 어떤 세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이 게임 업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어떤 그 게임 업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디지털 콘텐츠 업종의 IT 부품 업종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에코프로가 7.53%, 식견코리아가 5.41%, 이노스 첨단세제가 4.73%, LLF가 4.53%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을 크게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테스나가 이제 9.43%, 그리고 FST가 5.53%, FS가 5.42%, 그리고 LS셀미콘이 5.02%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통신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도 시장대에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역시 가상자산 관련주로 할 수 있는 비덴트가 6.29%, 그리고 기산텔레콤이 4.9%, 에이스텍가 4.72%, 그리고 삼지전자가 4.19%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좀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역시 삼성전자가 2.01%, 그리고 SK하이닉스가 2.97%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의 상승세를 이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특히 그 네이버가 5.25%의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에 주가에 대한 하락세가 좀 컸던 만큼 이 네이버의 오늘 좀 반등폭이 좀 커지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성장주로서도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이번 윤석열 당선인에 당선되면서 지금 현재 그 어떤 규제나 이런 부분이 많이 풀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성장주, 네이버와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같은 성장주들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 여러 가지 종목들 같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현금 비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식에 대한 어떤 저가 매수 관점으로 계속 들어가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나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실시간 개장 상황 좀 짚어봤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시장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성장주 관련돼서 네이버나 카카오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시간 좀 개장 상황을 알아봤는데 관련돼서 특징적인 종목들이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역시 이제 건설업종 말씀드렸던 건설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특히 이제 어떤 대선 정책,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대선 전까지는 이 건설업종이 항상 수혜를 받다가 그 이후에는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대선 이후에는 주가 조정받는 게 특징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는 상태에서 건설업종의 수혜를 많이 보기에는 좀 힘들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 대선이 끝난 이후에는 오히려 그 프리미엄을 다시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건설업종 안에서도 이 대형주 안에서도 이 GS건설을 좀 관심이 많이 받아요. GS건설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자이라는 브랜드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택 공급과 어떤 수도 정비 쪽에서는 브랜드적 경쟁력이 굉장히 월등한 그런 회사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다 그전에 플랜트나 여러 가지 어떤 시장에서의 좀 글로벌 리스크에 노출됐던 사업 부분을 많이 축소를 하고 내수 쪽의 주택 공급 쪽에서의 비중을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 GS건설의 올해 어떤 주택 공급에 대한 수혜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어떤 해외 쪽에서의
그 사업을 줄인다는 것보다도 해외 쪽에서의 사업을 보다도 더 신사업, 2차 전지나 여러 가지 다른 사업 부분 쪽으로의 이 포트를 좀 다양화한다는 점으로 봤을 때도 이 GS건설의 어떤 주가나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상황이지 않을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GS건설의 목표 주가도 이 증권사에서는 5만 원대 후반까지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GS건설 오늘 어떤 추천주로 좀 말씀드립니다. 네, 실제로 장 초반에 이야기를 좀 해드렸던 건설주들 흐름이 굉장히 강합니다. 관련돼서 GS건설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이었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바로 서울경제TV 리드온 파트너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너 임상현 파트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오랜만에 웃으면서 인사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이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개장 상황 바로 브리핑해 주시죠. 예, 일단 그 해외 증시 여건도 상당히 이제 원자재 값 급락으로 좀 인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또 선거 관련해서도 정책 관련주로 먼저 상승하는 테마들이 해주기 때문에 묘하게 겹치는 분위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부분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양대 시장이 이제 크게 상승을 좀 해줬는데. 일단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자면은 아무래도 이제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원전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 이제 거래량 상위 종목군들 탑을 달리고 있는 것이 이제 보성파워텔, 우리기술 이런 종목군들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일진파워부터 해서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신 것이 이제 보성파워텍, 그 다음에 일진파워, 그 다음에 우리기술 이런 종목군들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다소 부담스러운 관점이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조정이 들어오면은 현재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또는 차트상으로 이격이 낮은 종목군들에 해당이 되는데, 우진이나 지금 현재 보시고 있는 우진, 그 다음에, 한전 KPS, 이 부분들은 좀 약간 이격이 낮은 어떤 부분들이죠. 서전, 기전, 이런 종목군들은 좀 이격이 낮은 그런 부분에 해당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대장주인 두산중공업도 약간 이제 고점에서 보면 일주일 정도 쉬어졌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테마가 오늘 이제 강세가 되지만은 순환매로 보면은 계속해서 좀 완만한 상승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부분들이 다소 이제 오늘 이격이 약간 축소되는 시점들 또는 후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테마 부분들은 오늘 KCT가 좀 있네요. 한네트 KCT, KCS, 한국전자금융 이런 부분들은 현재 다시 알다시피 디지털 화폐 관련된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해외 비트코인 어떤 그 테마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고도 연결이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들은 상당히 좀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한네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정고점을 돌파를 좀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또 시가총액도 한 1,300억 정도 좀 돼주기 때문에 전체 흐름상으로 보면은 현재 한네트 같은 경우는 상승하고 첫 번째 5일선 지지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을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좀 흐름들은 상승이 계속 이어질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KCT도 갭상승을 동반하고 아랫꼬리 달고 좀 출발이 좀 돼주고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괜찮고요. KCS 그 다음에 한국전자금융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좀 공략을 좀 해볼 만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상황을 보신 게 좀 좋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전체 이제 큰 흐름 테마 부분에서 이제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은 원전 관련된 부분들 뿐만 아니라 뭐 다른 그 테마들인데 그 중에서 현재 그 건설 중소형주 쪽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아무래도 현재 이 부분들은 건설 관련된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시장이 인식이 되면서 특히 신원종합개발, 그다음에 삼부통원, 남아통원 이런 종목군들이죠.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올라줄 확률이 많은데 중소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번도 이제 시세를 내주지 않은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런 종목군 이제 테마도 좀 괜찮지 않겠느냐. 실현종합개발 같은 경우는 21선을 이제 처음으로 이번에 이제 돌파를 좀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접근을 좀 해볼 만한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삼부토건이나 남아토건, 특히 남아토건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는 현재 바닥에서 그렇게 이제 출발을 좀 해주려는 그런 사항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상황을 보고 대비를 좀 하시는 게 좀 중요하리라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나머지 이제 부분에서도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에서도 우리가 한번 접근을 좀 해줄 만한 상황이 되는데요. 현재 모처럼 현재 네이버, 카카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졌던 그런 흐름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이라면은 이제 비덴트, 위지트 이런 종목군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비덴트하고 위지트 이런 부분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덴트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보면은 이런 삼각수렴 형태, 급락에서 이런 부분들을 모아지다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돌파를 시도를 좀 해주려고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보통 이제 세력은 보통 바닥에서 보통 한 달 매집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기간이 거의 오늘까지 23일, 24일 정도 현재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 이 삼각수렴 영향을 탈피하려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비덴트도 상당히 좀 좋은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위지트 이런 부분들이죠. 위지트도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슷한 삼각수렴 형태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21선 돌파 완착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원래는 층 하단까지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위에서 이렇게 돌려놓은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보더라도 현재 이제 강세 흐름으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도나무 관련된 부분에서 창투사, 그러니까 코스닥에 어떻게 보면은 금융주에 좀 해당이 되는 이제 창투사 쪽에 해당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장주로서 부분들이 우리기술투자도 있고요. 도나무 관련된 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기술투자가 이제 대장주로서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이제 차트의 모습도 전체적으로 이제 삼각수렴의 형태를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좀 해주고 있죠. 그런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21선 돌파 안착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평선으로 보시더라도 21선과 61선이 이제 골든크로스가 형성이 좀 돼주려는 그런 양상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주봉으로 보더라도 물론 이제 고점에 대한 이격이 약간 전체 주봉은 높은 부분에 해당이 되지만은 높은 성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다시 한번 강세 부분들이 진행이 되려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우리기술투자가 좀 강하게 좀 짚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그 상황을 보신 게 좀 중요하리라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제 오늘 이제 중에 제약이 꾸준하게 지금 현재 이제 상승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의외로 현재 그 제약바이오의 흐름들도 이제 상당히 좀 좋은 부분들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분들의 흐름 중에서 이 부분들도 약간 그 정책 테마 쪽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령화 쪽 현재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아무래도 지금 보수에서 좀 정권을 좀 잡은 부분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 이제 수혜주로서의 흐름들이 지금 나와주고 좀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제약바이오주하고 겹치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앱클론, 큐렉소, 퓨처캠, 오스코텍 이런 고령화 사회 수혜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 쪽도 거의 연결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그 상황을 보시는 게 좀 중요하리라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앱클론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도 굉장히 오늘도 상승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 흐름들도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 이 부분들도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서 이제 정책 관련된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흐름들이 나와줄 걸로 좀 생각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파트너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서울경제TV 임찬우 파트너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당선인이 확정되고 나서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빠르게 수급이 돌고 있는데 현 시각 지금 9시 20분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어제장이죠. 어제 미국장이 양봉으로 강하게 지수가 상승하면서 국내 장에도 좋은 이슈가 좀 돌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2675포인트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2700이랑 2800포인트까지 다음 주에 어떻게 가는지 흐름 체크하면서 지금은 이제 좀 매수할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890포인트를 이제 돌파를 오늘 해주면 추가적으로 915포인트까지 추가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를 보면서 추가적인 상승 이슈가 있고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슈만 어느 정도 해결이 잘 된다 했을 때 추가적으로 국내 장에도 어느 정도 모멘텀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당선되신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 대통령께서 앞으로 정책을 하는 거를 이제 계속 확인을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관련주들이 수급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하시면서 지금 지수는 이제 우상향할 수 있다, 어느 정도 다져졌다라고 보시면서 자, 이제 종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KNW라는 종목을 좀 갖고 왔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관련된 회사인데요. 주로 하는 사업은 디스플레이와 자동차 부품 소재 전문 회사입니다. 일단 최근에 이슈가 좀 몇 개 있었어요. 몇 개 있었는데 그걸 체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부품 소재 쪽으로 52%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 반도체 부품 소재로는 이제 40% 정도를 차지하면서 자동차 섹터가 돌 때랑 반도체 섹터가 돌 때 충분히 계속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면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전기랑 전자 소재 부품 쪽에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에 플로린 코리아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 회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었는데요. 일단 이 회사가 만들었던 거는 특수 가스 사업 쪽에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사업도 이제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분이 한 4개가 늘어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반도체용 특수 가스의 비중이 올라가면서 매출액이 718억 정도 나오면서 기존의 매출보다 좀 늘어났다. 34% 정도 증가하면서 흑자 전환이 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플로어오링 코리아라는 회사를 매출이 꾸준히 계속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국 법인을 매각을 하면서 미국 법인에서 이제 마이너스가 됐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지가 되었다. 이를 통해서 영업 손익은 중단되고 흑자로만 갈 수 있는 회사가 되었다라는 면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플로어오링 코리아가 이제 실적을 계속 잘 낼 수 있다는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반도체용 특수가스의 이제 시장이 호황이 오기 때문에 반도체용 수급이 계속 돌 때 이 종목 충분히 다시 한번 탄력받고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차트는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와 관련치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묶여 있는 회사입니다. 원희 머티리얼즈랑 후성이랑 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종목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반도체 사업 쪽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성과를 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매출액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작년에는 좀 줄었었어요. 작년에 줄었다가 이번 연도 들어오면서 다시 흑자 전환되고 있고 반도체 섹터만 다시 한번 호황이 왔을 때 추가적으로 이 회사 뭔가 실적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업이익이 지금 적자였다가 다시 흑자 전환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 탄력이 충분히 받으면 충분히 이 종목 다시 한번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KFW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한번 보면 일단 상승 모멘텀이 최근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이때 강한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지금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위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당장 강하게 못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12,000원 부분을 잘 돌파를 해준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반도체 쪽 사이클이 조금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만 좀 체크해 주시면서 12,000원을 돌파를 해줄 때 이 종목 충분히 위에 매물대 소화하면서 다시 거래량 동반하면 충분히 다시 한번 고점까지 다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종목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종목은 최근 시장에서 핫하게 이슈가 되었던 T플렉스를 갖고 왔는데 이 종목이 왜 이슈가 되었냐라고 보면 일단 니케 관련 회사라고 연결이 되면서 지금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가 일단 뭐 하는 회사냐면 원래는 원재료인 스테인 본강을 이제 만드는 회사예요. 기계나 선박 플랜트 그리고 반도체용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니켈이랑 티타늄 이런 관련돼서 사업을 진출했다. 그리고 석유화학과 LNG 이런 부분에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슈를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본강을 제일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판재랑 선재, 그러니까 조선 관련돼서도 충분히 한 번 더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포스코에 안전적으로 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매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포스코와 같이 함께 움직이는 회사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방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요 증가와 판가 인상이 되면서 앞으로도 실적은 계속 올라갈 거다. 조선 섹터가 같이 돌면서 자동차 뭐 등등 이런 이슈가 돌면 추가적으로 이 회사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도 지금 많이 대장주죠. 현대차가 많이 내려왔지만 판매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디자인 좋게 나오고 어느 정도 인프라가 잘 다시 돌아왔을 때 추가적 모멘텀 같이 받고 상승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니켈 가격이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정지를 먹었는데, 자, 그 부분 체크하면서 이 회사 지금은 이슈가 어느 정도 끝났고 대장주의 역할보다는 이제는 조금 조정 단계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시기보다는 조금 아래서 진입해보자. 그게 조금 목표고요. 그러면 지금 언제가 제일 좋을까라고 보시면 일단 오늘 좀 조정 받고 있으니까 오늘 말고 내일이나 모레 지금 어느 정도 갭 상승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메워졌을 때나 아니면 다시 한번 니켈에 대한 이슈가 다시 돌 때, 그리고 2차 전지 즉 전기차 시장이 한 번 더 이슈가 받을 때 그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지 지금은 조금 고점이다. 그 부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은 플레이티어라는 종목을 좀 갖고 왔는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컨설팅이랑 이쪽 솔루션 개발 유지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를 추진하면서 이제 컨설팅이랑 플랫폼을 개발하는 그런 이슈로 충분히 회사가 상승하고 있는데 매출액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이 나왔습니다.
매출액도 지금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 상장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면을 좀 봐주시면서 이번에 정책이 어떻게 아마 나올 때 이슈가 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갖고 왔고요. 이 종목이 또 그리고 NFT랑 또 연결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NFT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반으로 충분히 마케팅이나 이런 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다. 즉, 그러니까 NFT로 이제 안전한 쿠폰이나 이런 증정품을 이제 증여를 했을 때 마케팅으로 충분히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물화폐의 가능성도 이제 어느 정도 보여주면서 가상화폐나 이런 쪽으로도 추가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FT에 관련돼서 이 종목도 한번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섹터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2개 정도가 더 이슈가 있는데 X2B라는 해가지고 지금 출시를 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3분기에 출시를 한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한 번 더 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구축에서는 일회성 솔루션 매출을 올리는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지만 누적에 대해서 부분에 라이센스가 이제 있을 때 2023년도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영업이익을 일어날 수 있다. 그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IDT 부분에서도 2021년도에 누적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 결국은 이 회사는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자, 표시를 조금 보면요. 영업이익률이 일단 지금 20.9%라고 나와 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이슈만 탄력만 받는다고 하면 이 회사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매출액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 돈을 잘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면에서는 이 회사 괜찮다, 끌고 갈 만하다. 이 부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플레이티어 오늘은 조금 눌려 있다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장에서 한번 관심을 좀 받아야 돼요. 상장하고 나서는 강하게 올랐다가 쭉 조정을 받고 나서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양봉이 나온다. 그리고 17,500원이었죠. 이 저항 부분을 어떻게 돌파를 하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니까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서 NFT가 한번 수급이 돌 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한 종목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매매 시그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온 임찬우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파트너님들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의 윤정식 부장님 연결해 봅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개장 직후 한 30분 정도 시간이 흐른 상황인데 상승폭이 조금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각 개장 상황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개장과 함께 이 외국인은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매수를 하면서 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상승폭이 전일 미국 증시에 비한다면 조금은 아쉬운 모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전전일, 그러니까 국내 증시는 선거 때문에 선거일로 전일장 쉬었는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하루는 빠지고 또 하루는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희석 효과를 감안한다면 이 정도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외국인이 지금 어떻게 보면 수급의 키를 좀 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은 1,00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여주는 게 유지가 되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한 1,000억 이상의 순매도를 갖다가 지금 한 600억 정도대로 매도 금액이 확연하게 좀 빠르게 줄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 좋은 모습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코스닥 종목들이 게임주라든지 엔터주라든지 바이오주라든지 이렇게 밸류에이션 높으면서 부담 가졌던 그런 종목들이 좀 폭발적으로 오늘 오르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많이 빠졌던 증시가 오늘 상당히 좀 많은 반전을 하면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 시각 브리핑을 좀 해드렸는데요. 관련돼서 이제 지난밤 뉴욕 증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도 이야기를 또 해드렸는데 기술주 중심으로 뉴욕 증시는 반등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내 증시에서도 지금 현재 개장 직후에 네이버랑 카카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시간으로 잡아주시는 종목들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네이버, 카카오 이 두 종목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시총 최상위 종목 중에 하나인 이 두 종목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죠. 금년 들어서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하락에 대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글로벌 트렌드였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높은 섹터들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다른 종목들, 제조업체들 쪽으로 실적이 좀 탄탄하면서 주가가 가격적으로 좀 싼, 밸류에이션도 싼 이런 종목들로 매기가 많이 몰려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네이버, 카카오 주가도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규제에 대한 우려감들도 같이 작용을 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는 선거도 끝났죠. 그리고 주가도 좀 많이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핀테크와 콘텐츠 매출액 자체가 성장하는,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 2022년 실적 자체도 네이버 놓고 본다라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많이 빠졌다. 실적이 상승하는데 주가는 많이 하락을 했다. 이 부분은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감도 여기에 또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대선이 끝났죠.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이 표심에 대한 눈치를 보기보다는 이제는 규제를 이 전처럼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규제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규제의 강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좀 더 적극적인 사업 확장 다시 한번 이루어질 그동안의 정부의 눈치 보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좀 눈치를 좀 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들이 한꺼번에 반영이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의 순매수까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또 보고 계시는 종목들은 없으신 걸까요, 부장님? 네, 이 NC소프트 매매 시그널주로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었다. 그리고 정부의 규제에 대한 이 우려감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NC소프트는 이 네이버랑 같은 이유도 있죠. 밸류에이션 부담, 게임 업체이기 때문에 이 게임 업체들 전체적으로는 뭐 NC소프트는 좀 그런 편이 아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게임주들 하락할 때 같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4분기에 실적이 좋지 않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매출액은 괜찮은 모습이 있었는데 영업이익이 좀 급감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안 그래도 밸류에이션 부담스럽기 때문에 게임 업체, 게임주는 부담스럽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수급들이 들어왔죠. 특히 기관이 굉장히 좀 많이 매도를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리 놓고 본다라면 최근에 또 주목받는 종목들이 좀 전에 네이버도 그렇지만 이 회사 자체의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좀 과도하게 하락한 이런 종목들이 다시금 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과도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대로 본다라면 밸류에이션이 좋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는 그런 이유들이 NC소프트에 반영이 되었고요. 그리고 22년도 실적 본다라면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익단이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하는 모습들, 매출액은 당연히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4분기 이익단 중에서는 인건비용, 일회성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22년도 1분기를 놓고 본다라면 이런 일회성 비용들은 줄어들고요. 이익단은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매력이 있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이익도 좋아지는 개선세계 모습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놓고 본다라면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 조정이 나왔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크게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많기 때문에 코스닥의 상승폭이 좀 더 큰 이유가 이렇기도 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종목들, 무조건 뭐 게임 업체들 밸류에이션 높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뭐 2022년에는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밸류에이션이 높았었지만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실적 개선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픽해주신 종목들 2개를 살펴봤습니다. 네이버와 NC소프트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관련돼서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대선 관련된, 인물 관련된 종목들의 테마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반대편에 있는 종목들은 또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오후 전략은 또 어떻게 짜가는 것이 좋을지 부장님께 좀 종합적으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주에 대한 접근과 오후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테마주는 이제는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선거 이후에 뭐 건설주들이 좋고 주택 공급 부양에 대한 의지들이 좀 강하다.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대형주의 섹터별로 뭐 건설주 같은데 접근을 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좋겠지만 그 외의 테마들은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좀 남아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결정이 됐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소문에 하고 뉴스에 팔아야 되는데 이제 뉴스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대선 관련한 종목들
그동안의 큰 흐름을 봤을 때 이런 흐름을 따라가는 뭐 대선 이후에 증시는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들 나왔었고요. 건설주들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이런 종목이 아닌 특정 후보, 이제는 특정 후보에 국한되어 있던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분위기가 코스닥이 좀 더 상승을 하고 있지만 코스피의 상승폭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좋은 모습들도 있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장 후반에도 장 분위기는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박스권 하단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오늘도 오후장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내일장까지도 분위기 좋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관심 있게 보셨던 실적 좋은 종목들 중에서 관심 있게 보셨던 종목들은 오늘 같은 경우 분할로 매수 관점으로 삼으셔도 좋은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의 윤정식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장 직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을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이후에 오후장도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해 주시면 전략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